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회귀분석 모델이 겉보기엔 완벽한데 사실은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에 보이지 않는 파괴자, 자기상관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밤새워서 모델을 돌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R값이 무려 0.92에 가깝고 모든 변수 옆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별 3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야,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겠죠? 이거다 싶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완벽해 보이는 결과가 사실은 전부 신기루고 여러분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거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숨어있는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상관이라는 녀석인데요. 데이터 밑에 조용히 숨어서 우리 분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자기상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우리 모델이 저지르는 실수들, 그러니까 오차항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실수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기상관의 두 가지 얼굴인데요. 왼쪽이 양, 플러스의 자기상관인데 한번 플러스 오차가 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 플러스가 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패턴이 쭉 이어지는 느낌이죠. 파도처럼요. 반면에 오른쪽, 음의 자기상관은 정반대예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정신없이 부호가 막 바뀌죠? 탁, 탁, 탁 치는 공처럼요. 자, 그럼 이 자기상관이라는 게 대체 뭘 어떻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OLS, 즉 최소 자승 추정량의 신뢰성입니다. 신기하게도 자기상관이 있어도 OLS 추정량은 평균적으로는 정답 근처를 가리키긴 해요. 이걸 우리가 불편성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바로 효율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가장 정확한, 즉 오차가 가장 적은 추정량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유명한 블루, 최선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는 거죠. 자, 여기서 다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평균은 맞춘다면서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불편하지만 비효율적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걸 두 명의 궁수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 궁수를 보세요. 화살들이 전부 관역 정중앙에 촘촘하게 박혀 있죠. 평균도 중앙이고 아무 화살이나 하나 뽑아봐도 믿을만해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BLU 추정량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궁수는 어때요? 화살들이 관역 사방에 막 흩어져 있어요. 물론 이 화살들의 평균 위치를 계산하면 중앙 근처가 나오긴 할 거예요. 이게 불편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화살 하나하나가 믿을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자기상관에 오염된 OLS가 바로 이 오른쪽 궁수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훨씬 더 교활하고 음흉합니다. 자기상관은 우리한테 가짜 자신감을 불어넣었거든요. 우리 모델이 실제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자기상관이 하는 짓이 뭐냐면 추정량의 표준 오차를 실제보다 더 작게, 아주 작게 계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잔차의 합은 작아 보이고 반대로 모델 설명력인 R제곱 값은 엄청 커 보이는 거죠. 완전 성적표 위조나 다름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표준 오차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의성을 판단할 때 쓰는 T값이 완전 뻥튀기가 됩니다. T값이라는 게 개수값을 표준 오차로 나눈 거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니 당연히 전체 값은 확 커지죠.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변수인데도 T값이 막 4.5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이 모델이 핵심 변수야 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속도계가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나는 지금 시속 100km로 폭주하고 있는데 계기판에는 50km라고 뜨는 거죠. 나는 안전운전하고 있네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T값도 F값도 전부 믿을 수 없는 값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모든 가설 검정, 그러니까 이 변수가 의미가 있나? 이 모델이 쓸만한가? 하는 모든 판단이 완전히 쓸모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모델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건데요. 바로 예측 능력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자기 상관이 있으면요, 예측값의 오차 범위가 엄청나게 커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측의 신뢰 구간이 쓸데없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년 매출은 100억에서 150억 사이일 겁니다 라고 예측해야 쓸모가 있는데 내년 매출은 50억에서 200억 사이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이게 예측인가요? 아무도 이런 예측을 믿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이 자기 상관이라는 조용한 파괴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말이죠. 첫째, 추정값 자체는 평균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게 만들죠. 비효율적으로요. 둘째, T값이나 F값을 마구 뻥피기해서 쓸모없는 변수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R제곱값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엉터리 정책이나 사업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자기상관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렇다면 내 모델은 과연 안전할까? 이 교활한 녀석이 내 모델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틈정이 되어서 이 자기상관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